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자익을 분명 사라 했죠? 못 샀다면 그 다음 10배 갈 종목 때려 죽여도 이견 말고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렇게 또 10배, 20배 간다 뭐 이야기하면은 또 강태공 저 새끼 또 사기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자이그를 2차 전지 때문에 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 내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제가 작업하는 놈도 아니고. 다만 저는 차트론자의 입장으로서 분명히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고 있고 크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3배 상승할 종목으로서 자이글을 제시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딴 종목 추천하냐라고 했지만 자이글이 뭐 사실상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매수가 대비 지금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이슈는 거들 뿐 저는 사실 오늘 차트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그래서 오늘은 이슈를 조금 더 섞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 후속주 과연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 수 있을지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미국의 IRA 지침 발표가 지난주에 나와주면서 우리나라도 뭐한다? 전기차 배터리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합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가 됐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의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고 이게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혜주로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매수하느냐? 사실상에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IRA 모멘텀을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자, 뭐다? 2025년까지 뭐 한다? 미국의 보조금은 받겠지만 2025년까지는 중국의 광물을 끊어야 한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상에 우리나라 국내에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의 광물 중국 의존도가 없대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수입이 뭐한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중국 등 특정국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공급망 위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에 뭐 한다고요? 핵심 광물별 수입 1위 국가가 차지한 비중이 7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요. 우리가 80% 이상은 사실상에 뭐 한다? 중국에 의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는 게 이런 의존도, 중국의 이런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유럽연합이 뭐 합니까? 원자재법 발표를 하면서 이 당시에도 제3국의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자꾸 올랐던 게 리튬이라든지 잘 아는 이 광물,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수혜가 사실상에 예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소재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달성하는데 보면 뭐라고 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코스모스 신소재도 20%대 급등, 여러분들 알고 있는 LNF, 에코프로, 에코프레임 이런 애 다 급등 나왔는데 뭐 때문이다? 2차 전지 소재주이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를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자꾸 제가 이 저가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강태공이 쓰레기 새끼 왜 부정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제가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뭐로 소개시켜드렸었냐고 하면은 차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가 떠올랐을 때 오르지 않은, 진짜 이거는 오르지 않은 안철수 관련 테마다라고 하고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내가 다른 테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 매매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매매? 우리는 어디서 산다? 바닥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서 머리 끄댕이에서 파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매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다? 보면은 2차전지 소재주가 지금도 뭐한다? 신고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신고가에 올라간 종목을 뭐해야? 뭐한다?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원자재, 광물, 2차전지 관련된 그거 어떤 종목이 되었든, 제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거는 2차전지주 시장을 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자, 저는 이제 이 소재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2025년도부터 광물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고 하면은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관계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장 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을 대체하는 공급망을 갖추는 거 사실상 뭐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재 이런 것들, 리튬, 광물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이게 다시 악순환인 게 뭐냐? 자, 공급망이라고 하죠. 이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걸 안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생산하든지 이거를 이제 사야겠죠?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부분에 뭐가 생깁니까? 수요는 굉장히 적어지고, 공급은 굉장히 적어지고, 수요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터리 가격 인하, 이 전기차 가격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국산 광물을 대체하기 위한,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뭐예요? 정부의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 미국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봐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025년까지 유예기한 줬으면요, 그건 니들 사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와줄 2차전 지발 모멘텀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이 공급망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경쟁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디로서 우리가 또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죠. 과거에도 이슈됐던 거. 뭡니까? 인플레이션 간축법, IRA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 다음에 아까 유럽의 이제 IRA라고 하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다? 폐배터리의 재활용 중요성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올라가고 증대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급망을 당장에 확보하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구간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린다고 하면은 확보하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에. 특히나 이 2025년이라는 유예를 줬잖아요. 보면은 미국이 2025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또 이게 또 어떤 것까지 계산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 바로 이겁니다. 폐배터리가 뭐다? 2025년도부터 개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폐배터리라는 게 전기차를 만들자마자 이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이 폐배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그게 언제다? 202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는 이
광물이 됐던 뭐가 됐던 원자재가 됐던 뭡니까?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공급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이미 미국은 예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장 2025년도에 맞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공급망 확보를 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이 폐배터리 시장으로서의 투자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202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자,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수량을 봤을 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해소는 결국 폐배터리가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 해결할 수 없다. 저는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뜰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 폐배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뜰 것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다른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보다도 이 폐배터리가 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느냐. 자, 지금 이제 알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죠. 뭐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대다수의 업종이 지금 밸류에이션, 지속적인 주가 급등으로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부담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10년 뒤에 뭐예요? 매출이 100조가 예상이 되면은 100조에 맞는 주가가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200조, 300조에 맞는 주가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다.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은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너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2025년부터 개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투자해봐야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있다.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난 2020년이 4천억 규모였다고 하면요. 2030년도에는 12조, 30배죠. 2040년도에는 87조, 또 여기서 8배가 더 증가해요. 2050년도에는 60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여기서 실적 예상치도 엄청나지만 오히려 주가는 뭐한다? 이 성장에 대한 미래 시장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폐배터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에서 마지막 금물이라든지 더 크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뭐가 될 확률이 크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공급망 확대와 함께 중국의 의존도를 앞으로 줄이는 게 목표가 된 만큼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확률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배터리는 3사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자꾸 3사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 봐야 된다. 폐배터리 재활용도 치열한 만큼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은 뭡니까? 전기그릴 업체예요. 그러니까 전기그릴 업체가 갑자기 신사업을 때려버리면서 650% 급등하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 역시도 어떤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다. 갑작스러운 신사업과 함께 급등할 확률이 크고 아니면 애초에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폐배터리가 있었지만 사실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과거에도 이미 폐배터리 신규 사업 통할까 2022년도 폐배터리 에너지적 뭐 해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가 폐배터리 사업이든 뭐든 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자체가 제대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좀 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기업이 엄청난 쓰레기 기업은 아니에요. 뭐 사실 실적이 좀 그렇게 했긴 하지만 보다시피
2차전지 장비 분야에서도 국내 1세대이자 20년이 넘을 만큼 업력을 보유하는 만큼 이미 어느 정도 기업적으로는 이제 뭐 갑자기 듣보잡 기업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DL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최근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환기 종목에서 1년 만에 얘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환기 종목에서 벗어나면서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다? 1000억대 2차전지 장비 선적 본격화하면서 지금 뭐예요? 1000억대 규모 공급계약권의 선적 시작해 1분기부터 매출로 반영될 전망이고, 앞으로도 뭐예요? 꾸준하게 이달 말까지 400억도 추가 있고, 지속적인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주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실적, 기업 실적도 사실 기대가 되는 상태고, 여기다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얘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600조 시장을 봤을 때 하나도 오르지 않은 뭐다?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 고점 대비 완전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뭐 한다? 해당 구간에서 좀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뚫어내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못해도 만원, 정말 그 2차전지로 잘 엮여준다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갔을 때는 10배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